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책 부자입니다. 책이 많아서 책 부자가 아니라 책을 읽고 부자 되자. 그래서 책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책을 읽고 부자 되는 여정길을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이 책으로 골랐거든요. 그 첫 번째 책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것도 부동산에 대한 책이 맞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읽었고요. 오늘 볼 이 책, 두 번째 책은, 이 책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그분이 이제 저자이십니다. 너바나님이라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초보인데 욕심 많고 급함 이런 분들이 꼭 필수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고 하면은 다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 실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들이 이런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실력은 없는데 올라갔다거나 내려가면은 이게 금방 망하기가 쉽거든요. 이거를 이제 진짜 핵망이죠, 핵망. 완전 망하는 거죠. 저희가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망할까봐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은행에 넣는 것은 더 리스크가 심한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이 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수익은 월급이 아닌 보너스다. 그러니까 월급과 보너스는 별개라는 거죠.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얼마 전 안타까운 뉴스가 사회면에 실렸다.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15채면 진짜 많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유하고도 자살한 일가족 이야기가 있다. 목숨을 끊은 이모 씨는 인천의 14채, 경기도 시흥의 한 채, 총 15채의 다세대 주택, 아파트를 갖고 있었죠. 13채는 경매로 낙찰받았고 나머지 2채는 매매로. 경매와 매매로 했는데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부동산들에는 제2금융권에 9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억이면은 진짜 이자가 많겠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진짜 이자가 좀 100얼마씩 나가던데, 이게 어떤 회사를 다니지 않고 전업으로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경찰은 25억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걸 다시 경매에 투자하는 방식. 이게 약간 신용카드처럼 돌려먹기가 됐네요. 그쵸? 경매로 해서 받고 그 부동산을 경매로 또 새로운 거 받고 또 새로운 거 받아서 이거를 담보로 또 대출 받고 이게
점점 늘어나네요. 이게 점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하다가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힘들어지자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고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카페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강연에서도 잔금, 수익률 계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말이 나와요.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무조건 투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 선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리스크는 너무 위험해요. 그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도박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으로 네, 뭐 이런 슬픈 사건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15채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다. 그는 아마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1억 8천만 원 전세를 낀 상태로 2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정도로 부동산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세로 받고 그 나머지 요 액이 이제 이 액수가 2천 더하기 이제 전세 세입자한테 그 전세금을 받은 거죠. 전세 1억 8천. 그래서 합치면은 2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입한 부동산의 매매가가 2년 뒤 2억 2천만 원이 된다면 수익률 100%가 되며 매도할 경우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개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쵸?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10억 원을 모으고자 한다면 저도 목표가 일단은 10억이거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시 50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채를 매입하는데 2천만 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 2천만 원. 이 필요하지만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네, 2억. 10채 가지려면은 2억이 들어가는 거죠. 2억 원이 있어야 한다. 깜짝 놀랐나요? 처음에 2천만 원이라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서 네, 2억 원 있어야 되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 15채로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이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가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뭐 사업이든 투자든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실패를 0%로 가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또 낙찰받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제2금융권. 2금융권이니까 이자율이 엄청 높겠죠. 은행보다. 은행도 요즘 좀 올랐는데. 많은 돈을 대출을 받고 다시 이 돈으로 투자를 반복해 갔기에 이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직장이 없는 상태면 더 위험하죠. 대출 이자가 엄청난 리스크. 그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뭐 실력을 키웠는지 아닌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훌륭한 투자 전략이다. 하지만 네, 이런 전략에는 매입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버틸 수 있는 구조. 저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가 그걸 사고 이자를 낼 만큼 그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또 가급적이면 매도가 용이한 물건인지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부동산 투기의 최후라면서 고인을 비난하는 글이 많았다. 네, 뭐 열심히 검토하고 방문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노력 많이 했겠죠. 이분도. 그의 모든 노력들이 부동산 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도 아내와 자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실제 부동산 경매나 다양한 투자로 큰 부를 쌓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를 책으로 펴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성공 대열에 합류하고자 아무 준비도 없이 투자 시장에 쉽게 뛰어든다는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 안에는 운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실력도 중요한데 운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력만 가지고는 100% 맞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성공한 사람도 이게 실력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과 뭐 타이밍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믿긴다면 책 아웃라이어를 보시면 되겠어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이유죠. 그리고 더군다나 초보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급하고 욕심은 많고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준비를 하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를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상승장을 보고 왔어요. 이번에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상승했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계속 상승할 것 같고 이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 성공 대열. 이게 무조건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분명하지만 모든 이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투자처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담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위주로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 성공자들이 진짜 자기 자신의 성공을 똑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훌륭하죠. 메타 인지가 있는 거죠. 자신이 실패로 쌓은 실력들 이런 거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거를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의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 잃지 않겠다는 투자 원칙을 지키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여러분들이 잃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벌 것 같다 자꾸 해서 플러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대비를 꼭 해야 합니다. 플러스만 생각하면 사기당하기도 쉽고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런 걸 보고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이게 바로 이제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월급과 보너스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왜 월세를 충분히 받으면서 이 저자에 대한 얘기죠.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세요. 종종 사람들이 되게 묻는다. 그에 대한 대답은 늘 같다. 투자로 인한 수익은 어디까지나 보너스이지 월급은 아니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내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으면 월급쟁이라고 얘기하지 부동산 투자자로 대답하지 않는다. 어찌됐든 직장은 삶의 터전이다.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은 아내의 크고 작은 지출과 아이 분유값, 이런 생활비, 최소 생활비로 쓰이는 거죠. 든든한 보험, 이런 안정적인 구조에 플러스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 기반이 없으면 흔들리고 위험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든 카페 이름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투자로 매년 연봉 이상 때는 몇 배의 수익을 얻기도 한다. 근데 단지 보너스일 뿐. 보너스라는 거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 되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이라면 생활생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소득. 안정적인 소득. 투자를 통해 수익이 좋은 날에는 생활비로 1000만 원이 주다가 수익이 시원치 않은 달에는 한 푼도 못 주는 가장은 가족 구성원에게 불안감을 안기기 쉽다. 이런 불안감이 쌓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쌓여서 그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매달 비슷한 규모로 꾸준히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투자보다 일단은 생활을 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사업이든 직장이든 월급으로 받든 꼭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일을 통한 근로소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잘것없이 월급이 여겨져도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공적인 전업투자자들도 있지만 나서기 전에 경제적 기반을 모두 마련했을 뿐만이 아니라 월급 없는 여생을 걱정 없이 살아갈 만큼 충분한 역량이 이제 실력이죠. 실력의 양이니까 역량. 그 힘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까지 갖춘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전업투자자가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매달 생활비 이상 그리고 투자금 이상의 월세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꿈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전업투자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전업투자자로 나서기 전에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자본 월소득은 생활비 300만원, 향후투자금 300만원, 효율적인 투자 시스템 만들기 위해 최소 금액. 뭐 가족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재테크,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재테크는 목적을 잃은 재테크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보너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좋고, 물론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벌 수 있어서 이제 이분은 뭐 해외여행도 가고, 노후 대비도 하고, 리스크 관리가, 근데 이것을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러한 이유로 성공은
당신의 직장, 은퇴나 또는 전업투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충분한 생활비와 투자비를 마련한 이후에 해도 충분한 생활비, 그 다음에 투자비를 마련한 이후에 전업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히 임하면서 모인 돈을 종잣돈 삼아 투자해 자본 소득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 진짜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하지 않아도 자본이 계속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인 거죠. 이게 사업을 하든 뭐 부동산이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다리이지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게 이제 초반에 투자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검과 같다. 검의 손잡이를 잡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칼날을 잡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 기회일지, 상처일지 구분하는 눈도 없으면서 어떤 것을 산다? 아니면 투자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기회나 상처 반반 어떤 건지 어떤 게 기회가 더 많고 어떤 게 상처가 될지 보는 눈을 무조건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액수가 클수록 더 상처가 깊겠죠.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고민한 후 검의 손잡이를 잡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도 많은 책에서 좋은 점, 부동산 투자의 좋은 점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실력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피부로 와닿으셨으면 해서 뉴스와 함께 월급 뭐 이런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